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미를 모르고 쓴 말이라면서 즉각 사과했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국회 정상화해법도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대신에 1대1 영수회담이나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역제안했는데요. 청와대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정인 대변인이다. 이렇게 원내대표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해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달창이란 단어를 써서 굉장히 시끄럽게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최고위에서 발언도 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저는 쓸 수 없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이라면은 그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사과와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단어가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베 사이트에서 많이 쓰던 그런 이야기라고 하던데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뜻을 모르고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맥락에서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 따라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맥락을 다 알고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즉각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은 그 사과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 사과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자들에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과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적 책임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우리 오프닝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김무성 전 대표가 청와대를 폭파시키자 이런 말도 했었고요. 네. 어떻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어되지 않고 점점 더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최고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제가 이미 국민 소환제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국민 소환제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님이 발의하셨던 개헌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었죠. 예. 네, 저희들은 이게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권력자들 중에서 대통령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지자체장들은 국민 소환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없다. 그러니까는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야 된다. 박주민 최고가 냈던 안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저 말고도 이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지금 있는데요. 각각 그 요건, 그러니까 국민 소환 투표가 성립되는 이유와 국민 소환 투표의 유효 요건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선거 인수를 하지 않고 투표일에 연동되도록 좀 만든 것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몇의 막말 결국은 그 지지자들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네. 최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5차 법인회로 쫓아왔습니다. 아마 문정부 탄생 이후 처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지층 결집 시도를 계속 했고, 예. 그래서 30% 중반대까지 정도는 지지율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보수 또는 약간
우 쪽에 분포가 좀 많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한다면은 30% 초에서 중반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극우적이고 또 선동적인 발언과 행동 등을 통해서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확장성이 없을 것이다. 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장애 집회, 강경 투쟁 이 모두로 나가니까는 지지율이 오른단 말이죠.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저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형태의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지 또는 지금 같은 식의 어떤 강경 일본도의 발언을 하는 예. 것으로는 확장성에는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회로 복귀해서 다시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총선이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금 위기감을 느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점도 더 잘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갖고 있는 태도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혐오적이고 차별적이고 또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선을 명확히 지키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지지율도 좀 끌어올리고 국민들의 사랑도 좀 얻어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정부 여당에 협조하는 그 시기는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계획에 따른 또 그 계획의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로 지금 복귀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그 장애투쟁을 접으려고 하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교안 대표가 지금 대통령한테 1대1 회담하자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복귀의 명분을 여기에 두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복귀의 명분이라기보다는 전리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근데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예. 번째는 현재 국회는 다당제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본인이 유일한 야당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 야당들 폄훼하면서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1대1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예. 국회 내에서 갈등이 생긴 것을 다른 정당들과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을 만나뵈면서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예.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국회가 무시되는 것이고요. 다른 정당들도 무시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서 문제가 풀리게 되면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도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대1 면담이라는 건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상설 협의체 그 전에 약속한 대로 5당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고 다른 질문 한번 해보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민주평화당 새로운 원내대표로 유성엽 원내대표가 뽑혔거든요. 네. 그런데 유성엽 대표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걸로는 안 된다.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가 이제 새롭게 뽑힐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 패스트트랙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것이고 논의 기준점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합의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합의됐던 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네. 다른 야당은 의원 정족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 정족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지금 국민분들이 워낙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 계시고 예. 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거부감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불신을 극복하기 전에 의원 정수 섣불리 늘리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성 그리고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사개특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개특위의 경우에 지금 뭐 별도의 어떤 연장 의결이 없다면은 사개특위는 6월 말로 종료가 되겠죠. 예. 그리고 관련된 논의들은 법사위가 이어받아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법사위는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짧게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임위 구성으로는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열려가지고 기간을 단축하는 그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최고위원이시니까 관련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5당 그러니까 1대1 영수회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여야 상설협의체 5당 대표하고 회담하고 난 뒤라면은 1대1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희들이 잠깐 얘기했던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1대1 제안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래대로 5당이 45에서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인 논의의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찬성. 예. 이런 부분까지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좀 더 가변적인 부분일 수 있겠죠. 예. 원내 교섭단체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원내 교섭단체만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미 합의했던 5당이 합의했던 여야 상설협의체가 아닌 거죠. 예. 원내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그냥 국회 운영을 위해서 논의하는 건 논의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여야 상설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합의했던 건 5당이 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갑자기 다른 두 정당을 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